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하락장 직격 국민연금 국내 주식 평가액 19조 증발. 국내 증시의 최대 기관 투자가인 국민연금의 주식 평가액이 2거래일 만에 약 19조 원 감소했습니다. 미국발 쇼크로 급락장을 맞이한 2일과 5일 2거래일에 걸쳐 국내 증시에서만 20조 원에 가까운 평가액 감소가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발 아래 공포로 하락장의 직격탄을 맞은 국민연금의 올해 수익률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민연금은 글로벌 하락장이 겪은 2022년 79조 6천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로 1988년 기금 설정 이후 최악의 수익률이었습니다.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에서 비중이 높은 미국 증시 역시 하락세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경우 올해 기금 목표 수익률 달성에 큰 차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향 조정되는 실적 전망치, 증시 안전판 사라지나.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국내 상장 종목의 올해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실적 개선은 증시의 큰 조정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이런 안전판이 약해짐에 따라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달부터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증권가 일각에서는 증시 조정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전문가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정이 와도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과 같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은 이런 지지선이 약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높아진 거래소 상장 문턱, 올 들어 22곳 예비 심사 철회. 증시 입성을 목표로 IPO 절차에 나섰던 기업들의 심사 철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22곳 기업이 IPO 첫 관문인 한국거래소 상장 예비 심사에서 철회를 택했습니다. IPO 심사 강화가 작용한 영향으로 작년엔 단 한 곳도 없었던 심사 미승인마저 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 철회는 사실상 심사 미승인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큰 기업들이 심사 미승인이라는 꼬리표를 받지 않기 위해 택하는 상장 철회 방식이라면서 7개월 동안에만 30곳 가까운 기업이 한국거래소 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증시 폭락 관련 긴급 F4 금융회의 개최. 경제 유관 기관 4곳의 수장들이 참석하는 F4 회의가 개최됩니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장 시작 전에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하는 F4 회의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의 금융시장 상황 및 국내 금융시장 안정 대응 방안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장의 과도한 불안 심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대외 악재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냉정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식 외환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시장도 그렇지만 미국 시장도 어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한번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기다렸던 서비스 PMI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일단은 확장세로 좀 들어섰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에는 일부 낙폭을 좀 만회해 나가긴 했지만 그래도 이 패닉세를 되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변동성 지수다라고 불리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65포인트까지 치솟게 되면서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변동성 지수가 30을 넘어가면 시장이 불안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65다, 이 수치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 안에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은 건 맞지만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좀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어제 우리 시장도 참 힘들었었죠. 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어제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선배님도 어제 고생 많으셨고요. 저 또한 어제 선배님들 주무실 때 미국 시장 보느라고 좀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왔습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요. 어제 9시 정도에는 정말 뭐 엔비디아도 14% 정도 빠지고 뭐 애플도 10% 하락하고 서비스업 지표 나오기 전에 정말 또 지옥이구나 했었는데 정말 다행인 건 새벽에 좀 낙폭을 만회하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잘 마무리를 했는데 이 또한 또 오늘 뉴스를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서비스업 지표가 잘 나와서 낙폭을 만회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시장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건 것 같아요. 경기 침체의 국면에 들어섰냐 아니면은 단기적인 일시적인 낙폭이 컸냐 이 두 가지를 놓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이번에 낙폭의 이유를 많이 찾으신다면 첫 번째 이유는 실업률에 있죠. 실업률이 4.3%가 나오면서 잊어버렸던 샤메 법칙이라는 단어. 우리 뭐 샤메 법칙 들어보신 적 아주 까마득하죠. 갑자기 샤메 법칙이 탁 튀어나오면서 지금 3개월 평균치가 한 4.13 정도 나오다 보니까 12개월 전 최저점하고 비교했을 때 0.5%가 위에 있다 해가지고 또 경기 침체 국면이 아닌가라는 또 키워드가 나오면서 모든 언론사 미국에 있는 주요 뭐 대형 좀 어떻게 말할까 시장에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경기 침체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가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줬고 여기에다가 또 인텔에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이슈가 조금 휘발유격이 되면서 약간 경기 침체에 대한 쪽으로 쏠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저는 어제 좀 이상했던 거는요. 미국의 여기에 또 플러스 제조업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뭔가 경기 침체 국면에 좀 더 가속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사실은요. 미국은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 중요합니다. 왜? 미국 경제 안에서는 서비스업 종사자 비율이 7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제조업 종사자보다는 어제 밤에 발표된 서비스업 지표가 더 중요했었거든요. 저 어제 서비스업 지표는 천만다행인 게 50을 상회하면서 확장 국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과연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도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는 외국인 순매도 규모가 어제 1.5조 원 가량을 코스피에서 내다 던졌습니다. 금요일에는 한 8,500억 정도 던졌는데 이 모습들 계속 제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 조금 걱정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금 일본이 조금 우리나라에 똥물을 끼친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미국 경기 침체는 어쨌든 그쪽 키워드로 해서 아직은 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지표들이 있지만은 일단 일본 엔화가요. 우리 선배님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엔사 포털 사이트에서 엔화만 검색하셔도요. 불과 2달 전에 우리 일본 여행 갈 때 860원대 하던 엔화가요. 벌써 950원이 됐습니다.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일본이 860원 할 때 일본에서 돈을 저희가 레버리지를 이렇게 돈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제로 금리니까 고금리인 나라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해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막 돈을 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엔화가 950원까지 치솟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투자했던 분들 환차익에 대해서 고민이 되죠. 그래서 지금 엔화를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자금들이 갑자기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니까 이 달러와의 동조화 이것 때문에 뭔가 빅테크 기업에 투자되었던 이 엔캐리 자금들이 다시 청산을 하면서 뭔가 이제 주식의 유동성의 문제가 좀 생기지 않았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거는 일단 엔화에 대한 진정, 환율에 대한 진정세를 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또 강조했던 거. 지금 인공지능 그 하드웨어 업체들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엔비디아나 AMD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하드웨어예요. 하지만 이 부분이 AI가 계속 이 거품 논란을 우리가 잠식시키려면요. 마이크로소프트나 우리 메타, 알파벳 같은 기업들이 그동안에 우리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회수를 하느냐. 그 이익률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이 AI를 이용한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률이 상당히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게 지금 트리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AI에 대한 거품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상황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보다는 뭔가 이제 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차분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일단 엔화에 지금 치솟고 있는 엔화에 대한 진정세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공지능 업체들, 이 콘텐츠 업체들의 이익성이 얼마나 늘어나느냐를 조금 집중하시면서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다. 너무 이 경기 침체에 대한 키워드 너무 무섭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패닉셀에 동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증시 8에서는 이번에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간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단기 조정에 우리 이제 포트를 재편해야 될 시기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오늘 중점적으로 이슈를 다뤄볼 생각이니까 많은 분들 오늘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긴급 진단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이제 오민 네. 전문가님이랑 함께한 두 번째 시간인데 시장이 조금 많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아쉽습니다. 전문가님, 일단은 뭐 승부주에 대한 AS보다는 어제 시장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섣불리 속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어제 비록 이제 서비스 관련해서 S&P와 ISM 제조 고용 지수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덜어내긴 했지만 완벽하게는 씻어내지 못했다라고 이제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오늘 6시에 나왔던 이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죠. 이 데일리 총재가 나오면서 이 경기 둔화 또는 침체, 아직까지는 데이터 필요하다. 이제 섣불리 조금 더 말하기가 어렵다. 아직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보고 조금 더 해야 할 일이 많다라고는 이제 발언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둔화 또는 침체에 대해서 좀 갈림길이 좀 보인다라고 아직까지는 좀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둔화와 침체는 어떻게 보면은 한 끗 차이예요. 한 끗 차이. 말 그대로 둔화에서 조금만 더 한 발짝만 더 넘어가면 침체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착륙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리 이 연준에서 상당히 좀 잘 헤쳐나가면서 이런 지표들이 좀 잘 나와 주었으면 어떻겠나 싶은데, 결국에는 이 지표들, 결국 이제 매주 발표되는 이제 고용 지표들에 있어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속단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난번에 주셨던 승부주 AS 잠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좀 안정적인 종목을 첫 종목으로 주셨습니다. 하나손해보험 AS 부탁드릴게요. 예, 하나손해보험 제가 상당히 되게 안정적인 종목으로 드렸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애석하게도 손절가를 조금 제가 좀 짧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경기 둔화가 있었을 거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경기 둔화와 침체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둔화와 침체는 한 끗 차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채권에 대한 이제 디폴트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손절가를 짧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빠질 정도는 아니었었는데 어제 낙폭이 상당히 심했었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손절가를 이탈을 하게 됐는데, 이 부분 이제 지속해서 홀딩해야 될지 아니면은 우리가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 할지, 손절로 대응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는 좀 분봉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봉상의 이제 디테일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제 낙폭이 강하게 나왔거든요. 어제 낙폭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나서 이후에 박스권을 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면서 박스권 치면서 나와줬는데, 애석하게도 이 박스권을 다시 올렸다가 이탈하면서 낙폭이 좀
과대 낙폭이 되면서 이렇게 손절가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으로 오늘 지수 반등 나오면서 상당히 오늘 약간의 반등 나오면서 약간의 이제 손실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있으면은 우리는 과감하게 좀 자르고 나와야 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직까지는 경기 침체다 혹은 둔화다 이 두 가지 갈림길을 놓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완벽하게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아쉽지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손해보험 상당히 안정적이고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긴 하지만 이 종목은 손절로 좀 대응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도록 하면서 하나손해보험 A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승부주 AS까지 맞춰봤고요.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시간 외에서 움직였던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바이오 그리고 오성첨단소재 살펴볼 텐데요. 어제 우리 시장은 양시장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나마 시간 외에서는 해리스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지지율에 있어서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다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마리화나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네, 어제 시장이 너무 어려웠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간의 특징주 오늘 추가적으로 움직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시간의 특징주 앵커님께서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딱히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해리스 부통령 테마주 타고 지금 이 코스피 지수 어제 상당한 낙폭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잘 지켜주는 일봉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수의 흐름을 좀 따라가는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면서 한파동이 이제 박스권 저점을 돌파하는 한파동이 나오고 지금 이제 조정을 이제 낙폭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이 21선을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오늘 지수의 흐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국에는 지금 현재 시장이 완전히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는 방법에서 좀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막 정배열로 만들어지는 이제 여기서 저항을 받고 이제 마감을 지었는데 결국엔 이 관점,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관점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이 어제 종가 부분을 확실하게 넘어가고 지지를 받는다면은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성첨단 소재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면 오성첨단 소재도 마찬가지로 21선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파동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 오성첨단 소재가 조금 더 이제 파동이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퍼센테이지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나와주고 이 부분도 지금 어제 낙폭 나오면서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이제 마감을 지은 음봉이었는데 이것도 분봉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보면은 낙폭 잡으면서 오히려 지금 전고점 라인까지 이제 박스권 하단에 저점 박스권을 잡고 지금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의 거래상에서 봤을 때 이 시간의 거래량을 좀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 오성첨단 소재가 조금 더 빨리 가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우리 오늘 시간의 특징주에서는 이 해리스 관련된 이 의료용 마리화나 관련주 오성첨단 소재를 조금 더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의 거래 특징주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도 이어서 대비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 어려웠을 때 그나마 움직였던 섹터를 좀 살펴보자면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해운이나 정유주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예, 아마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란과 이스라엘 또 관련해서 또 보도자료가 좀 나왔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처벌은 하겠으나 전면전으로 확대시키지는 않겠다라는 이제 좀 발언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관점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중동의 불확실성, 아직까지 결국에는 싸움은 하겠는데 큰 싸움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면은 우리 이제 어쩌다가 이제 어떠한 화제를 놓고 대화를 하다가 언쟁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럴 때 누군가가 선을 한번 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말다툼으로 이제 번지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맞지 않나. 결국에는 이란과 이스라엘, 결국에는 둘이 계속해서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국제전만 한다고 하다가 어느 순간 타격이 좀 크게 받으면은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란이든 이스라엘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전에 대한 리스크 분명히 존재하고 이로 인해서 지금 어제 지수 엄청난 하락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주 상당히 잘 나와줬거든요. 정유주 이러한 흐름에서 있을 때 이제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GSE를 좀 한번 살펴볼 것 같은데 GSE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대 양봉 나와주고 이제 박스권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제 분명히 확실하게 상승이 나왔다. 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 상승이 나온 부분 그리고 이 박스권을 이제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권 나와주고 결국에는 분봉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분봉에서도 이 자리를 넘어갔어요.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면서 마감을 지어줬기 때문에 GSE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정유주 관련해서 흥구석유 있죠? 흥구석유도 이제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흥구석유 또한 엄청난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올렸다 뺐다 파동을 상당히 세게 만드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목 상당히 좀 짧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낙폭 잡고 이 자리에서 큰 흐름에서 조금 더 1분봉에서 큰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이 나오거든요. 이 박스권 중심값 부근에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면서 이제 마감을 쳤는데 결국에 오늘 지수 상당히 좀 잘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하면서 마감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결국에는 이 하단 보시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 결국에는 79,600원 자리를 좀 지지받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는 좀 그래도 잘 나와주긴 했는데 특징적으로 잘 나와주긴 했는데 분봉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완벽하게 하락 추세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수급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에너지 섹터 관련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개장하고 나서 살펴봐야 될 섹터 에너지 먼저 살펴봤습니다. 어제도 이거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정유, 해운 그리고 방산 쪽에서 봤을 때는 중소형주까지도 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만 좀 꼬리를 달고 변동성을 보이는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번엔 좀 안정적인 섹터 여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만약에 나는 좀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다, 오늘 좀 가지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섹터 추천해 주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흐름에서는 이제 금융주죠. 큰 섹터에서는 금융인데 결국에는 이제 금융 중에서도 어떤 섹터를 가져가느냐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채권 추심 업무를 주로 진행하는 채권 신용평가사 관련 종목이 상당히 좀 좋아 보이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결국에는 경기 침체냐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안정적인 종목을 가져가는 게 우리가 시장 지금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는 이 시장에서 상당히 유리하게 우리가 포지션을 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용평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의 승부조는 어떤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을까요? 오늘 종목은요, SCI 평가정보고요. SCI 평가정보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CI 평가 정보 살펴보시게 되면 일봉에서는 확실히 이제 낙폭이 좀 나왔거든요. 이격도가 역배열에서 이격도가 벌어졌는데 이 이격도를 잡아주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한 파동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섹터 자체도 안정적이고 채권 추심 업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이 하락장에 있어서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제가 이제 선을 미리 그어놨는데 이 차트 1분봉 차트에서도 결국에는 다이아몬드형 지속적 패턴이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부분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SCI 평가 정보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라운드 승부조는 SCI 평가 정보 꼽아주셨습니다. 일단 섹터 자체도 워낙 좀 안정적인 부분이고요. 종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 쪽에서 15거래일 연속 대량으로 매수했다라는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표가 2,800원 그리고 손절가로는 2,45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시 한번 1라운드 승부주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보고요. 2라운드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은 시장 긴급 진단을 위해서 먼저 주제부터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래도 서킷 브레이커는 너무한 것 아닌가요? 라는 주제입니다. 진짜 제목 그대로 네.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네. 이 정도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 했는데. 그쵸. 이제 대응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 솔직히 저희 네. 장 전 방송에서도 네. 미국 관련된 뭐 경기 침체다, 뭐 NK 트레이드 청산이다 해서 어느 정도 하락은 네, 예상했었잖아요. 예상했었죠. 근데 이 정도로 폭락을 할 줄은 몰랐는데 네. 유창현 대표님은 어제 솔직히 전문가로서 네. 시장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 사실은 이게 어저께도 그랬고 사실 지난주 금요일도 그랬고 무슨 약간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한 느낌? 욕하면서 장을 보는. 그러니까 요새 웃으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진짜로 이게 사실은 과거에는 실체가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와 지금도 뭐 실체는 지나고 나면 나올 수가 있는데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때를 말씀드리냐면 처음에는 코로나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뭐 좀 지나면 괜찮다 하다가 전 세계 막 수십만 명이 감염이 되고 또 사망자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우리가 이거 아닌가 보다 하면서 그때부터 겁을 먹으면서 주가가 본격적인 하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렇죠.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프라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처음에는 이거 괜찮다. 이 정도는 미국 경제 좋다 하다가 막판에
이거 아니네 하면서 이제 리만 브러스가 망하고 하면서 주가가 폭락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실체가 딱 확인된 거는 중동 이슈죠. 딱 중동은 뭐 레바논도 공격을 했고 이란이 뭐 아직 공격 안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공격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 또 이것은 이스라엘이 먼저 중요한 지도자를 또 피격을 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도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 제가 조금 안일하게 생각했나 할 정도로 여기에 대한 어떤 좀 겁 혹은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경기 침체는 아직 확인된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AI 거품도 사실은 과거의 닷컴 버블과 비교해 본다라면 그때는 막 PER이 50배, 막 100배 이랬거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상승기에 보통 PER이 한 17배 전후였는데 뭐 미국 증시가 한 20배 좀 넘어갔다가 지금 한 18배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거품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좀 아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저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어저께 진짜 사이드카도 사실은 좀 심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매도가 나오면서 서킷이 나왔을 때는 조금은 일부 반성도 했지만 약간 이게 맞나 하는 답답한 심정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표현해 주신 것처럼 진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역대 6번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0번째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한 2번 정도를 제외하고는 코스닥에서 1일차 그리고 2일차에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거 좀 기대해 봐도 좋을까라는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그 역대 어저께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역대 코스피 하락률 순위가 나왔습니다. 나와 있는데 2001년에 9월 12일에 좀 크게 한 12% 밀렸고요. 2000년 4월 17일 11%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순위가 나오면서 어저께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으로 5번째로 8.77%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좀 화면 좀 보여주신다라면 일단 첫 번째 제일 많이 하락했을 때가 9.11 테러가 발생했을 때예요. 그때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나서 한 2주, 3주 정도 바닥에서 행보하다가 엄청난 상승을 좀 보여줬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이게 2000년 4월 달 IT 닷컴 버블 붕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을 때인데 물론 이때는 이 이후에 길게 보면 주가가 더 많이 저점을 이탈하면서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면 한 두세 달 흐름을 보시면 오히려 그 하락이 나왔을 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높은 위치의 주가가 형성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때는 하락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투매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온 것인데 이때가 어쨌든 그 2008년부터 2020년 코로나 발생하기 전까지 본다라면 역사상 최저점의 주가 지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등급 강등했을 때도 주가가 크게 밀렸다가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를 하다가 주가가 좀 상승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3월 19일에 마지막 폭락이 나오고 나서 주가는 V자 반등에 성공을 좀 하는 모습인데요. 물론 이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뭐 오늘부터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급등세로 나온다라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항상 이렇게 역사의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40년, 50년 동안 진행된 가운데 5번째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것은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증시가 또 조정은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저께 같은 경우는 좀 현금이 좀 있다라면 주식을 사는 게 맞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덜 빠졌고요. 그리고 야간 선물 좀 보신다라면 일단은 3.7%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오늘 갭 상승이 아무리 못해도 2% 이상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저점 대비해서 5% 이상 올라오는 건데 물론 이게
투자자분들이 보기에는 그게 뭐 얼마 되냐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어저께 투매는 그만큼 좀 과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은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이제 저 대표님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네. 그 서비스업 지표가 네. 어쨌든 세계적으로 제조업 지표보다 서비스업 지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상회하는 50을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그때부터 쫙 말아 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어쨌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의 반등 시점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제 기준으로 일단 코스피가 0.8배수란 말이에요. 네. PBR이. 자, 그렇다면 지금 8월은 좀 이벤트가 없거든요. 8월 28일에 그쵸. 엔비디아 실적 발표 외에는 네. 딱히 큰 이벤트는 없는데 대표님이 보셨을 때 이 반등 시그널은 어떤 것들을 좀 저희가 추측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그 앞주에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있는데 좀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전체적인 판을 조금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만약에 이게 우리가 이경이 넘는 자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의해서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는 거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 좀 진정을 좀 보여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자료를 하나 보내드린 게 이게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왔던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 외국 그 엔화 숏 베팅이죠. 그러니까 엔화 약세 베팅을 한 포지션의 규모 비율을 좀 여기 나와 있는 것인데 끝에 보시면 크게 내려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저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엔화가 급등세를 보여주다 보니까 엔화 약세에 베팅했었던 헤지 펀드들이 급격하게 손절을 하는 모습인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8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최고치를 기준으로 따지면 한 140억에서 150억 달러 정도 되는 규모였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저거의 규모가 한 50억 달러 미만으로 조금은 더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게 주말 자료이기 때문에 어저께 또 더 내려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화가 조금 더 추가적인 강세 흐름을 좀 연출시킬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 마지노선을 140엔 정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살짝 140엔이 좀 깨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40엔을 만약에 크게 이탈하더라도 바로 좀 회복을 해준다라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160엔이 돌파가 되려고 했을 때 이거 160엔 돌파되면 165엔, 170엔까지 엄청난 속도로 올라갈 수 있다. 나이키의 모양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지난주에 한 150엔 정도만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또 금리 인상하고 나서 BOJ가 엔화가 150엔을 좀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10엔이 더 떨어지는 모습이죠. 그래서 140엔을 흔드는 모습들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어떤 진통은 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다만 그 진통이 나왔을 때 종합주가지수의 차트 모양을 좀 그려드린다라면 이제 오늘 반등이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제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뭐 한 주말까지 며칠 이내에 어저께 하락한 거에 V자 반등에 성공을 한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막판에 어떤 손절 자금 뭐 등등의 이슈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엔화가 140을 위협을 하거나 140을 이탈하면서 조금 더 가속화된다라면 시장은 다시 한번 쌍바닥의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완만한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 강도가 좀 약하다. 그러면 사실 저점을 한 번 더 크게 좀 깨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등의 강도가 크다라면 뭐 최소한 이번 주 중으로 해서 2,600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라면 저는 이번에 형성된 저점은 뭐 섣부른 예단은 금지지만 하반기까지 올 연말까지 이탈할 가능성은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반등이 한 2,500 언저리에서 그냥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그것을 대비해서 좀 현금을 조금은 한 50%까지는 좀 늘려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500선을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 구간에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락하는 원인이 워낙 많긴 합니다만 뭐 일본 니케이 지수 12% 넘게 떨어졌고요. 대만 각권도 8.35%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 나라 저 나라 다 빠지다 보니까 네. 이 이슈를 매크로적인 이슈에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 침체나 지정학적 리스크 말고 이 외에도 뭐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 좀 남아 있을까요? 뭐 사실은 뭐 기승전 지금은 N인 것 같아요. 엔캐리 트레 청산 이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제 가늠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주식시장에 엔화 관련된 자금이 추정되는 게 한 16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조 4천억 정도, 16조 3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올해 6월 기준입니다. 근데 작년하고 비교해 본다면 4조 원 정도 더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본격적인 청산이 이루어진다라면 최소한 4조 원 정도는 외국계 자금, 일본계 자금이 빠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계속 면밀히 체크를 좀 해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고 사실은 뭐 제가 대학교 때도 경제학, 경영학 공부를 할 때 교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일본 자금을 쓸 때 제일 조심하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일본 자금을 쓸 때 상당히 달콤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끝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전에 IMF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피그 사태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등등 몇 번의 사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몇 번 있었고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좀 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일본계 그 달콤한 맛에 길들여져 있다가 이제 조금 빠지려고 이 자금이 좀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게 안 들어간 곳이 없지 않습니까? 뭐 꼭 주식시장만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예전에는 주요 통화에 많이 들어갔었죠. 근데 지금은 그거에 넘어서 뭐 주식, 뭐 채권, 뭐 상금 뭐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아직은 트리거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장 하락의 단서로는 네. 실업률이잖아요. 실업률 이 4.3. 이 7월 실업률 하나 나온 거 네. 가지고 솔직히 경기 침체를 논하는 게 참여법칙까지 나오면서 근데 이제 일시적인 요인이 있었잖아요. 네. 허리케인 여파도 있었고 네. 이민자 수 증가로 인한 또 그게 또 반영이 되면서 그쵸. 좀 일회성 이슈도 있었는데 유찬희 대표님 보실 때 이 실업률로 인한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진짜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갔다고 보시나요? 사실은 이게 진짜 저도 한 3, 4개월 데이터를 보면서 파월이 제가 이 시간에서도 아마 5월 달에도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파월이 FOMC가 끝난 이후에 이제 노동을 보겠다, 고용시장을 보겠다고 했던 말이 상당히 저는 좀 의미가 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말씀드려 왔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보신다라면 5월, 6월, 7월 보시면 고용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모습을 뭐 예를 들어서 6월 달 같은 경우도 서프라이즈한 고용 결과가 나왔었죠. 그런데 실업률은 오히려 좀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4%에서 4.1%, 뭐 4.2%, 이번에는 뭐 뒤에 올림을 해가지고 4.3%까지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샤메 법칙을 만든 사람도 인터뷰를 할 때 샤메 그 기준에 들어온 건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그 이후에 말을 한 내용을 본다면 샤메 법칙에 적용되는 건 맞지만 이것이 무조건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경기 침체를 논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안 좋은 이제 신호가 나오고 있으니까 재정 정책을 좀 확대하든가 아니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경기가 앞으로 둔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은 방어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든 것이지 이것이 어떤 경기 침체를 예고하는 약간 전조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저는 과거하고 또 다른 점은 뭐냐면 과거에 막 10만 개씩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경기가 결국 침체로 가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10만 명, 11만 명 고용이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계절적인 영향
그리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약에 다음 달에 또 한 15만 명, 17만 명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8월 달에. 다만 지금은 실업률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실업률이 만약에 8월 달에 끝나고 나서 보니까 한 4.2%로 떨어졌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가민하게 반응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실업률이 뭐 한 4.4% 이렇게 높아진다 그러면 사실은 경기 침체가 곧 올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번 8월에 네. FOMC가 안 열리는데 긴급하게 열어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지금 뭐 빨리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나스닥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라면 한 15,000원을 그 14,400을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충분히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S&P 500 기준을 말씀드린다라면 한 4,8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800을 이탈한다는 얘기는 올해 증시가 정말 강했었던 것을 불과 뭐 한 달 반, 한 달 만에 다 그 손실로 전환시키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만약에 폭락세가 뭐 하루에 5%씩 뚝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뭐 우리가 코로나 때도 경험을 해봤고요. 과거 2018년에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파월이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금리를 좀 어차피 9월 중순에 인하하나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8월 중순이 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뭐 오늘 10% 빠지는 거 아니니까. 그럼 8월 중순, 8월 말에 좀 금리를 인하하나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인하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놓는다? 그건 조금 과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이제 반등을 주고 좀 금융시장, 주시장이 좀 안정화된다라면 금리 인하의 어떤 얘기는 좀 수면 아래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과연 금리 인하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BOJ가 실수했다.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했고 또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이게 NK트레이드 자금을 좀 자극했다. 그래서 좀 반성문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라도 우리 뭐 내가 그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 인상 쉽게 안 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뉴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만약에 오늘 정말 갑자기 미국이 0.5% 금리 인하를 한다고 치죠. 뭐 제가 지금 어떤 그 뉴스 그 교수님 그 이름은 까먹었는데 어떤 뉴스를 보니까 자극적으로 내일 당장 0.75% 인하하고 다음 달에 또 0.75%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러면 NK트레이드 청산이 더 달지 않을까요? 저도 방금 그거 얘기하려다가 생각이 안 났어.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게 그러면은 지금 금리 차가 요거 아직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고 일본이 인상을 했으니까 이 금리 차가 줄어들어서 더 줄어들 수 있으니까 NKD 자금 청산이 되는 건데 미국이 갑작스럽게 금리를 더 인하를 해버리면 이건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조금은 좀 지켜보는 게 맞는 것이지 여기에 어떤 섣부른 대응을 한다? 이것은 오히려 조금 더 불안감을 더 자극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다행인 점을 좀 찾아보자면 코스닥 선물 시장 쪽에서 일단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긍정적인 힌트를 좀 찾아봐도 될까요? 네, 아까는 제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그런 말씀드렸고 수급을 좀 통해서 좀 보신다라면 어저께 진짜 긍정적인 것은 지금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지만 제가 캡처를 좀 해왔는데요. 어저께 12시 이후에 시장은 더 빠졌습니다. 12시 이후에 시장은 서킷이 나올 정도로 코스피 기준으로 한 5% 이상 더 빠졌는데 외국인들은요. 12시쯤에 1조 2천억 매도했다가 한 1조 4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매도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도가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코스닥을 보신다라면 12시까지 외국인들이 1,000억 정도 매수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6천억 정도 매수를 해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선물이 더 다이나믹했습니다. 선물을 보신다라면 12시까지는 마이너스 12,000계약이었다가 그 다음에 1시, 2시까지도 마이너스 8,000계약, 9,000계약을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1시간 만에 플러스 12,000개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1시간 만에 2만 계약이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증시의 반등은 정말로 거의 없었거나 조금 나왔습니다. 서킷은 오히려 2시 반쯤에 나왔으니까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폭락하는 와중에 외국인들은 오히려 지금이 단기 저점일 수 있다. 여기서 엄청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2600포인트를 안 깨면 좋겠다. 2600포인트를 깨는 순간 반대 매매 매물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코스닥에서 엄청난 반대 매매가 아침부터 나왔다 생각을 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피도 사실은 좀 현금이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매수를 많이 한 것이지만 그 반대의 이면에서는 반대 매매가 많이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상당 부분 반대 매매가 있었고 오늘 좀 바로 갭상승에서 출발한다라면 반대 매매에 대한 어떤 악성 매물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았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시간이 없어서 짧게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과 선배님들의 포트를 좀 재편해야 되는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지금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거나 정말 대응을 잘 하셔서 네. 지금 리스크 관리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쨌든 2,5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이상 코스피가 또 매수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섹터를 좀 노려보면 좋을지 하반기에는 유창현 대표님은 어떤 섹터를 좀 담아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은 사실은 포트를 변경하지 않는 게 제일 좋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많이 현금이 있으시다 그러면 좀 낙폭과대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반등의 폭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600까지 정말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2,500포인트 초중반에서의 어떤 민기적거리는 모습이 나온지에 따라서 좀 현금화를 얼마나 할지를 좀 정해놓고 그 다음에 쌍바닥을 형성시킬지 아니면 다중바닥을 형성시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8월 말 정도까지는 여기서 뭐 다시 뭐 2,900까지 가면 좋겠지만 전 그렇게 못 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하반기 남은 시간에 4개월 남은 시간에 어떤 섹터가 주도를 할지를 그때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제가 또 이 시간에서 그런 것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시장 점검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오늘 승부 이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 이슈로 그래도 서킷 브레이커는 너무한 거 아닌가요? 라는 부분 살펴봤고요. 어제 우리 양시장 4년 5개월 만에 동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여전히 리스크 많이 남아있지만요. 과도하게 폭락한 만큼 이번 주에는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예상 지수 체결을 보니까요. 일단 마이너스 4% 코스피가 지금 출발 예정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들 제가 생각할 때는 반대 매매에 대한 동시효과 흐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일단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요. 오늘 시장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도 유창현 대표님과 저는 8시에 나와서 계속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 어떤 내용 주목해보면 좋을지 살펴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진이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려운 시장을 보냈던 어제였습니다. 오늘 개장한 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보면은, 오늘 우리바이오랑 하이젠 R&M 이거 빠르게 좀 설명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증시 전체, 전 세계적인 증시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쓸 게 없고,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 이슈 신경 쓴다 했을 때 미 대선이 지금 가장 코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을 앞섰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대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종목이 바로 우리바이오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라 해가지고 이제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곧 저항대 돌파 이후에 터치해주는 구간대를 우리가 좀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4,600원 아래에서 지금 이제 4,600원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4,600원 아래에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노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현재 자리 9,000원대 보시면서 손절 가격 2,000원 잡아보시면 도움될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이젠 R&M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액추에이터 고객사를 신규로 또 확보한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2배는 더 증가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실적에 대한 리스크로 기업들이 이제 하락 매물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하이젠 R&M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 2배는 더 증가할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과 함께 상승하는 흐름 잡아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이런 신규 상장주 이게 신규로서 상장됐던 종목이 하락 이후에 상승하는 거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역시나 12,000원 구간대가 저항이기 때문에 12,000원 아래로 보시면서 목표가 25,000원 신고가까지 노려보시고요. 손절 가격 8,000원 잡고 좀 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하이젠 R&M과 우리바이오 오늘 두 종목 집중하시라 말씀드리면서 종목 소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어제 시간 외에서 대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움직임을 좀 이어갔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우리 바이오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후보랑 해리스 후보 사이에서 일단 격차가 1%포인트 차로 해리스 후보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부터 주목을 좀 받기 시작했는데요. 추가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손절가로 2,0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이젠 R&M입니다. 실적 2배 정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다만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방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손절가로는 8,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진단도 특히나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부터 어떤 내용들 주목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어제 그래도 다행인 건 ISM 서비스 PMI가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나오게 됐지만 다만 패닉셀을 모두 다 되돌리지는 못한 채 3대 지수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 봤을 때 선물은 일단 플러스권이고요. 예측과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반대 매매 때문인지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4%, 아까 전에 확인해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 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오늘도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별로 관전 포인트 좀 살펴주신다면 어떤 내용들이 좀 있을까요? 있어서는 우선은 좀 오전장은 저는 급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있지만 오후장으로 갈수록 회복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재가 계속 지금 쌓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의 그 투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술적인 어떤 매도락이 어떤 펀더멘탈적인 매도락이보다도 기술적인 어떤 그 매도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동시효과 때도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는 부분을 봤을 때도 프로그램적인 매도가 계속 지금 유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지금 악재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단기적인 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어떤 단기적인 이런 매도에 대한 부분은 약간 시장에서의 좀 과잉 반응이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만 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저는 좀 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선별적으로는 매수 전략도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런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를 봤을 때도 미국 경제 지표가 지금 1순위고 또 이제 이거에 대한 그 경제 지표에 의한 지수의 하락에 대한 미국의 연준이 어떻게 대응하냐, 이 부분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이 안 좋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일본 쪽에서의 엔달러 또 이거에 대한 엔켈에 대한 청산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오늘도 이제 엔달러에 대한 우리나라 환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엔화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요동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미국 경제 지표나 미국의 연준에 대한 어떤 대응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요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오히려 지금 엔달러 환율이나 이런 쪽에서의 그 지표를 지금 현재 시장과는 좀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증시를 좀 봐야겠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증시 같은 경우가 이 반대매매나 이 마진콜 같은 수급적 이슈가 있는 상황이지만 거의 이제 이거에 대한 이슈가 끝났을 때는 시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또 한번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가 미국 증시가 빠져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진다는 것보다도 이 아시아 증시가 빠지고 또 유럽 증시도 이거에 빠지면서 미국 증시가 따라가는 현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미국의 변동성 지수라고 할 수 있는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장 끝나고 봤을 때도 이 180% 이상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그 장 시작 전에 한번 봤을 때도 180% 이상까지 181%까지 기록을 했죠.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 증시가 시장을 어떤 뒤덮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일본의 금리 인상에 의한 엔화 가치 이거에 대한 엔켈의 청산에 의한 이 시장에서의 그 미국 증시도 불안감을 좀 느끼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만 봤을 때
어떤 이제 바닥에 대해서 좀 논하는 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도 뭐 몇 포인트가 지지선이냐,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이 수급적인 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좀 잠잠해졌을 때, 그때 정도의 반등 부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뭐 또, 안 좋은, 그런 상황에 갔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뭐 경제 지표나 그 연준의 대응뿐만, 부분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뭐 잭슨홀 미팅이나 또 엔비디아 어떤 실적, 이 부분은 이벤트가, 이 지정이 돼 있죠. 그때까지의 변동성은 유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전에도 어떤 단기 트레이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뭐 하지만은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투매에 의한 수급적인 과도한 매도는 맞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오늘 시장 자체에 대한 시장 자체를 또 논했을 때 우선 오전장을 좀 지켜보고 저는 이 전략 후강에 대한 부분이 거의 90% 이제 확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을 갈수록 이 낙폭을 좀 만회시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략 후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죠. 25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공포를 느끼는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27이었고요. 어제 제가 저녁에 확인했을 때 8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19까지 다시 한번 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25 밑을 좀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장님 아직까지는 추가적으로 반대 매매를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중요한 게 이 수급적인 수급적인 변동성은 지금은 예측이 좀 불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투매에 대한 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걸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N달러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1차적으로 가장 가깝게 시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대규모에 대한 청산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나온다. 오히려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대기 매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불안감이 먼저 시장에서 먼저 이 투매를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일본 쪽에서도 봤을 때도 이 엔화 환율에 대한 스탠스 변화가 어떻게 돼가는지 확인을 해야겠지만 이거에 의한 시장에서의 그 전에 어떤 엔화에 대한 어떤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 뭐 규모나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는 오히려 이 불안감에 의한 손해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상대적으로 단기적인 바닥이죠. 단기적 바닥 찍고 이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좀 그 확률이 높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오히려 괜찮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장 초반에 또 매수에 대한 포지션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금 고용률에 대해서 좀 이 부분이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AI에 대한 엔비디아 블랙을 또 이제 이 애플 쪽에서의 그 주주에 대한 이 물량을 좀 줄이는 여러 가지 뭐 오렌 버핏에 대해서 또 얘기 나왔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꼬리를 무는 부분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어떤 하나의 이슈가 아니라 하나의 이슈가 계속 다른 이슈를 데려오는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저는 지금까지 본다고 했을 때도 확률적으로 단기적인 바닥을 찍고 단기적 바닥을 찍고 급등한 경우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장 자체에 특히 이제 미국의 침체 불안감이 가장 큰 경기 우려에 대한 부분이 가장 위에 떠받들고 있긴 하지만 이 미국의 뭐 지금 고용률만 놓고 봤을 때의 이 3회 법칙을 적용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사내 그 고용률로 봤을 때도 지금 7월 달에는 미국의 허리케인 쪽이 강타를 하면서 일시적으로 실업률이 높았던 상황이고, 특히 그리고 실업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어떤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 쪽에 대한 부분이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 뭐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허리케인 사태로 인해서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이 단기적으로 좀 감소했던 영향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8월 6일 화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전 거래일 코스피는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로 8% 넘게 폭락하면서 최악의 하루를 보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또 하락폭을 또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장 대비 8.77% 하락한 2,441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수는 전장보다 2.42% 내려간 2,611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가파르게 낙폭을 키워가면서 2,600선 그리고 2,500선을 또 차례대로 내줬습니다. 급기야 2시 14분쯤 됐을 때는 8% 넘게 내려가면서 유가증권 시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또 발동이 되기도 했고요. 거래가 20분간 또 일시적으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예측가에서는 현재 코스피가 빨간불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지수 흐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오랜만에 양시장 기분 좋게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려 3.76% 정말 강하게 상승하면서 2,533선 이렇게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57% 상승하면서 700%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부터 아이비임 테크놀로지까지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부터 한번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이 5일에 파업을 종료한 후에 현업에 복귀를 했으나 노조는 장기 투쟁을 예고를 하면서 노사 갈등이 조금은 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10%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이 주가 10% 급락에 대해서 이례적이고 또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내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 이른바 아래 공포 그리고 이 AI 거품론에서 비롯한 투매일 뿐 하반기 탄탄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동 전쟁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금은 새로운 이슈가 하나 더 떴는데요. 이란이 지난 4월에 공격과는 달리 최대한의 타격을 주기 위해서 입체적인 공격을 경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동 전쟁 관련된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인기 검색어 연이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GSE 천연가스 관련주로 올라가 있고요. 석유 관련주 흥구석유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올라왔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개별 이슈 종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비임 테크놀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체 현미경을 개발하고 있는 이 전문 생명공학 기업이고요. 오늘장에 상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수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이수페타시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데요. 견조한 수요와 판가 인상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젠 R&M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도 소개가 됐던 종목인데요. 하이젠 R&M이 액추에이터 고객사를 확대를 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4분 정도 흘렀고요. 오늘 코스피는 4%,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4%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 기관 플러스권에서 담아가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 쪽에서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소폭이지만 좀 덜어내는 움직임 아직까지 보이고 있고요. 어제 낙폭이 과대했던 탓인지 오늘은 좀 많이 그래도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어제 잃었던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만회한 건 아니다라는 부분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래도 다행인 건 5%대 두 종목 모두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5천 원 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도 16만 5,300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5.8%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제 시장이 어지럽다 보니까 중동 리스크 관련해서 뭐 정유나 해운, 중소형 방산주가 좀 움직였었는데 특히나 정유주가 오늘은 마이너스권으로 좀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어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위주로 다시 한번 상승부를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단으로도 매기가 좀 크게 쏠리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일단 사장님과 함께 먼저 분위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행히 선물이 좀 플러스권으로서 출발하면서부터 오늘 시장 출발도 기분이 좋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프로그램적인 어떤 수급적인 이슈가 지금 시장을 좀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선 미국 증시가 후행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우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선물 쪽도 지금 7,600약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외국인 기관의 전체적인 순매수세를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우선 지금 글로벌 증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는 어제 시장에 대한 낙폭이 좀 과했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미국의 어떤 서비스 이 PMI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죠.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시장의 어떤 이 투매에 대한 부분을 1차적으로 좀 막은 느낌은 분명히 강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업종별로 본다고 한다면 전 업종에 상승세가 지금 나와주고 있죠. 당연히 어제 거의 전 업종에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또 매수 관점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전기전자 IT 업종이 오늘 상승폭이 업종별 중에서도 가장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뭐 SK하이닉스가 지금 5.12%, 삼성전자가 지금 4.2%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시장을 지금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좀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중동발 쪽에서의 이슈가 좀 나와주면서 뭐 정유 그리고 정유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지금 5.28% 상승세, 그리고 SKC가 4.65%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LG화학 같은 경우는 4.4%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점이 특징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어제 시가총액 1위부터 200위까지 전 그 기업이 하락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지금은 지금 1위부터 40위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1위부터 50위까지 본다고 했을 때 현대글로비스를 제외하면은 전 기업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특히 120위까지 100위까지 본다고 했을 때도 지금 하락하는 종목들을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농심 같은 경우가 지금 1.91%의 하락세를 좀 보여주면서, 농심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힐라홀딩스가 4.01% 하락, BGF 리테일이 1.92% 하락, 약간 좀 경기 방어주 관점, 그리고 그동안에 좀 시장 자체에서도 약간 이 시장에서 제조업이 아닌 어떤 민감주가 아닌 이런 종목들에 대한 종목들이 좀 약간의 시장 대비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나머지 경기 민감주들은 전부 다 상승세를 보여주는 걸 봤을 때 오늘 지금 현재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이 민감주 쪽으로도 계속 들어오지 않나 좀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드렸던 이 환율과 그리고 엔달러에 대한 부분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에는 1.7%, 1.8%에 1.8원, 지금 0.12%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엔화나 이런 부분도 시장 장 초반에는 좀 지켜보면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먼저 개장 분위기 살펴봤고요. 지금 들어온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현재 사이드카 발동됐습니다. 보도가 된 시간이 9시 6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사이드카기 때문에 5분간 거래가 정지된다라는 부분 챙겨가시고요. 일본 니케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급반등에 성공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제 낙폭이 과대했다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ISM 서비스업 지표도 일단은 예상치를 좀 상회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면서 오늘 지수도 어쨌든 어제 낙폭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만회를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차장님 걱정되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한 이후에 한 2번 정도 제외하고는 다음 날 1일차 그리고 2일차는 급반등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그냥 그런 흐름에 그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앞으로의 급반등을 좀 캐치할 수 있는 흐름의 캐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포인트 어디로 잡으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그거 같아요. 지금 급반등에 대한 급반등은 대부분 이 기술적입니다. 기술적 어떤 의미를 두는 부분은 아니고 그 어제 낙폭을 이제 회복하는 과정인데 그 회복에 대한 과정 안에서의 그 내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떨어졌던 게 투매인지 아니면은 정말 이 펀더멘털 상에서의 이 우려감이 나오는 건지라고 본다고 하면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투매 성격이 굉장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강 후약 급방등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선 미국 증시가 후행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세로 급반등을 하게 되면은 내일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런 급반등 랠리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추세 반전을 위해서는 어떤 좀 트리거가 좀 계속 나와줘야 되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요한 부분 전 잭슨홀 미팅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잭슨홀 미팅이 8월 말이죠. 8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가 2, 3주 정도 걸립니다. 그 안에 어떤 단기적인 트레이드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잭슨홀 미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2, 3주 동안에 단기 트레이드가 나왔을 때 주가가 또 떨어지면은 저는 오히려 또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급반등했을 때 앞서서 제가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체적인 종목들이 대부분 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반등 랠리가 이어졌을 때는 종목별로 또 차별화의 현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종목별로 계속 그 급반등을 이어가는 종목들을 확인하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제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이제 ISM 서비스 PMI 지수가 중립 이상 나왔는데 다음 주까지 예정된 경제 재판 봤거든요.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있고 또 소매 판매 있고 산업 생산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또 침체 신호가 나올지에 대한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그 전까지 이 고용률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쪽에서의 날씨 기후 영향도 있었고 나머지에 대한 고용,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그 소비
여러 이제 GDP나 생산 이런 부분에 종합적으로 해야 미국의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과정으로 본다고 하면은 큰 이상은 저는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오히려 떨어지는 변동성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트리거가 나왔을 때 주가 떨어지면 오늘같이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이 종목별로 접근하는 전략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사이드카 발동 이후의 흐름도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낙폭을 만회하기 위해서 일단은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마단으로 봤을 때 오늘 업종 쪽에서는 조선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나왔던 단독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렇게 세 종목이 세 기업이 카타르 국영 석유 기업이죠. 카타르 에너지와 이제 규모, 수조원 규모의 LNG 운반선 수주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영향을 받은 것인지 세 가지 종목 모두 다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외국인이 좀 덜어내는 쪽을 보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LG화학, 기아,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을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덜어내고 있고요. 매수 쪽으로 봤을 때는 한미 반도체를 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장님과 투톱 그리고 소부장까지 함께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매도 쪽에서 투톱을 덜어내고 있고요. 매수 쪽에서는 소부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한미 반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쪽에서 담아가는 이유가 가격 메리트 때문인 건지 아니면 어쨌든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뷰가 좀 바뀐 건지도 궁금하네요. 우선 지금 2분기 실적이 좀 끝난 그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 대형주 이제 8월 달이 시작되면서 18월 15일 전후로 2분기 실적의 마무리가 되죠. 지금 현재 대형주들은 대부분 이제 8월 달에 실적을 마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반도체 쪽을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지금 그 가격 메리트라기보다도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어떤 중소형주 위주로의 약간 매기가 조금 이제 바뀌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HBM 쏠림 현상이죠. 이쪽에서의 그 시장에서도 약간 완화되는 분위기가 지금 계속 나타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은 지금 이 HBM 쪽에서의 이 그냥 쏠린 부분은 제가 봐서 반도체 결국 메모리 반도체 수익성 확대로 연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미국도 그렇고 많이 좀 올라왔었기 때문에 좀 차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는 상황이지. 제가 봤을 때도 AI와 관련된 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 대형주를 팔고 중성주를 잡는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는 나중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쪽에서의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는 좀 그 시장 쪽에서는 또 섹터가 좀 바뀔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이 그 전에 오히려 이 SK하이닉스가 HBM 쪽에서의 독주 때문에 AI와 관련된 기업들 빼고는 나머지 기업들이 약간 소외받았던 경향이 있었죠. 그 전에 실적은 좀 괜찮았었지만은 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외국인들 들어오는 작은 한계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게임 HBM이 아닌 그랜과 낸드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소외됐던 종목들로 담는 모습이 지난주부터 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뭐 이수테크식도 그렇고 리노공업도 그렇고 이오테크닉스도 이 HBM에 밀려 장비주에 이 전공정에 밀려서 나온 그 후공정 기업들한테 밀렸었던 기업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런 종목들을 한번 좀 나눠서 좀 접근하는 전략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라가 마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영앤리서치 최진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맞습니다. 시장이 올라서 기분은 좋은데요. 어제 사이드카 발동한 이후에 한 이틀 정도 반등 나오는 경우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그냥 기술적 반등에 그치나? 라는 걱정도 좀 들 거거든요. 일단 물론 20분밖에 흐르진 않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금일 양시장 모두 좀 강세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사이드카까지 지금 걸린 상황이었잖아요. 일단은 이게 이제 어제 전일 같은 경우가 좀 굉장히 좀 급락세가 양시장 모두 좀 연출이 됐었는데 또 오늘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더 선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거의 확실시 들어갈 거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일단은 증시에 좀 많이 반영이 됐던 걸로 판단이 하고 있고 그러면 결국 지금은 경기 침체라는 이 키워드보다는 좀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저는 일단은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한 차례 좀 급락세가 나온 상황에서 오늘 좀 기술적인 반등이 물론 나와줄 수는 있어요. 지수상으로도 봐도. 다만 이 지수상으로 봤을 때 기술적 반등에서 저는 좀 끝일 부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좀 되돌린 상방까지도 일단은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나 부분들이 베이비 스텝에서 빅 스텝까지도 일단 이야기가 또 나온 상황이고 거의 비스텝 부분들이 90% 이상까지 또 인상 확률이 또 나온 상황이죠. 연내 3회 2회에 대한 이야기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증시에 좀 상방으로 올려줄 수 있을 만한 재료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전일처럼 갑작스러운 좀 급락이 나오는 그런 경향들은 다소 없지 않을 거라고 지금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미국에서도 서비스업 지표가 또 생각보다 잘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현 시점에서는 저는 바닥은 좀 잡힐 가능성은 좀 높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처럼 좀 급락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현저히 적고 그럼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급반등, V자까지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좀 양시장 모두 보합을 좀 유지를 하면서 저점을 꾸준하게 좀 높여 나가는 그런 스탠스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라가는 건 참 오래 걸리고 어려운데 내려오는 건 참 쉽고 빠른 것 같습니다. 되돌릴 수 있을지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볼게요. 중국 반도체 업체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이쪽에서 2세대 HBM 생산에 돌입했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체 생산을 원래 예상했던 시기보다 한 1년 정도 앞당겨서 지금 가능해진 거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악재로 봐야겠죠? 일단 이게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중국에선 2세대잖아요. 저희는 이미 3세대를 넘어서서 4세대, 5세대까지도 계속해서 양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이제 중국에서 자체 생산을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쪽에 대한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만큼의 좀 점유율을 확보를 하면서 치고 올라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금 세대별로만 놓고 봐도 중국이 지금 뒷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보, 2보, 후퇴까지 돼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일단은 추격을 해서 따라온다라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HBM 쪽에 대한 부분들 SK하이닉스가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HBM3, 2에 대한 이야기의 양산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결국 이제 블랙웰이라는 엔비디아의 좀 블랙웰이 지금 양산이 지연되기는 했지만 일단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양산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중국의 2세대를 탑재시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 그 다음에 전진 스텝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급이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이게 반대로 일반 디램 쪽 같은 경우는 중국이 좀 쫓아올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SK하이닉스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들이 상반기 내내 HBM 쪽에서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HBM 쪽에서 집중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반 디램 쪽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관리에 좀 소홀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들이 물론 이제 HBM 쪽에 대한 실적 성장도 있었지만 일반 디램 쪽에서에 대한 실적 성장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하이닉스가 HBM에 집중했을 때 삼성전자 디램 쪽에 계속 집중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좀 그런 부분들의 색깔이 좀 달랐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HBM도 물론 중요하지만 디램 쪽도 좀 챙겨가는 흐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오히려 지금 디램 쪽까지도 양산이라든지 캐파 증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SK하이닉스 쪽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디램과 HBM 쪽까지 같이 가져간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디램 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좀 선두적인 지위권을 조금은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디램 쪽에 대한 위협은 받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간 증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주가를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HBM 쪽이 굉장히 좀 강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HBM 쪽에 대한 효과만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이 2세대 양산, 뭐 자체 개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큰 영향을 주기에는 다소 저는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나왔던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관련 기사까지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히려 HBM보다는 D램 쪽에서 좀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만나보시죠. 네, 금양 포스코 퓨처엠, HD 한국조선해양, 포스코 DX, 효성중공업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HD 한국 조선해양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2차 전지 쪽에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있는데 아직 2차 전지가 업황이 반전이 된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제 양시장 모두 많이 빠진 부분들이 있어서 좀 기술적 반등이 좀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다. 그러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업황에 대한 모멘텀이 훼손이 되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뭐 조선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일단 뭐 어제 파업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일단 나오긴 했습니다. 뭐 파업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이 파업 리스크 부분들은 뭐 올해만 나왔던 부분들이 아니라 작년, 뭐 재작년에도 계속 좀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일단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은 브레이크를 작동시킬 가능성은 높겠지만 반대로 이 파업 리스크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 수는 계속 늘고 있다는 거. 그럼 어느 정도 급한 불은 껐을 가능성이 조선사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럼 이미 2년치, 3년치에 대한 도크를 전부 다 충전을 시켜놓은 상황에서 그 말은 즉슨 2년치, 3년치에 대한 실적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이후로 뭐 탄소 규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까지도 만약에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앞으로 실적은 계속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조선전은 이미 뭐 슈퍼 사이클이 저는 지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뭐 어제 좀 굉장히 많이 밀렸던 부분들은 워낙 뭐 증시가 굉장히 많이 밀리니까 같이 좀 동반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또 하나의 좀 저점을 잡아볼 수 있는 또 기회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선주에 대한 업황의 모멘텀은 전혀 훼손이 되지 않았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어제 시장이 그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30개 업종 중에서 그래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지만 오늘은 좀 딛고 일어나는 모습 보입니다. 테마단에서도 지금 7% 넘게 상승을 하면서 해양 플랜트나 뭐 에코선, LNG 본행제까지도 오늘 테마단에서 지금 현재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하이젠 R&M, TSE, 리노공업, 파크시스템즈, 이오테크닉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볼까요? 이오테크닉스를 바라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HBM 쪽에 대한 관련주로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뭐 반사 수혜로 지금 엮여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한 기간 조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온 상황입니다. 뭐 어제로 통해 가지고 더더욱 더 많이 나온 상황이죠. 다만 일단 지금 HBM 쪽에 대한 시각 부분들은 전혀 저는 바뀌지가 않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상반기 때 HBM 쪽에 대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실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장비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기대감은 꾸준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3분기 이후부터 그루빙 장비에 대한 뭐 매출 증가까지도 일단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오테크닉스 쪽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이제 HBM 쪽이 점점 미세화가 되면 미세화가 될수록 레이저에 대한 기술 수요는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계속해서 집중해왔던 부분들이 레이저 기술 쪽입니다. 그러니까 레이저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정밀하게 계속 집중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HBM 쪽이 계속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장비단의 수주도 증가를 계속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상관관계 지금 구조에 있는 게 이오테크닉스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이오테크닉스가 삼성전자 쪽에서의 고객사만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향후에 뭐 SK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마이크론이 또 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 고객사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까지 들어간다 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오히려 어제 좀 단기 급락이 좀 나온 이후로 오늘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오늘 자리에서 좀 크게 밀리지가 않는다 하게 되면은 2년선을 또다시 지켜주면서 종가를 마감을 시켜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인 때 한 14만 9천 원이나 8천 원대 이 부분을 계속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장 마감까지 지켜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관점이 맞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 살펴봤습니다. 레이저 기술 쪽에 있어서는 특화된 기업이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종가까지 해서 14만 8천 원 혹은 9천 원 요 선을 지켜주는지 그렇다면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AI가 주목하고 있는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함께 보시죠. 일단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테마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있었어요.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한화오션까지 해서 카타르 에너지랑 지금 LNG 운반선에 있어서 수주 협상 벌이고 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사실 30개 업종 중에 제일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가장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 테마 중 하나고요. 2차 전지는 뭐 업황이 돌아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기관 쪽에서 좀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환자 수가 한 4주 사이 5.1배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좀 주목받고 있다라는 부분도 챙겨가시고요. 그럼 본부장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보면 좋을까요? 조선 쪽이 가장 좀 유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2차 전지 진단키트 쪽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2차 진단키트 같은 게 좀 테마로 아직은 좀 봐야겠죠. 2차 전지는 아직 업황이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반대로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슈퍼사이클 시기에 지금 진입을 했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가격대가 또 세일 기간일 가능성도 굉장히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여전히 좀 조선 쪽을 좀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상반기 조선사들 같은 경우가 신조선 발주량 부분들이 좀 감소는 하긴 했지만 반대로 지금 고부가 선박 중심으로 계속 일감을 늘려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도크를 전부 다 가득 채운 상황이 뭐 LNG 운반선이라든지 암모니아선 이런 쪽에 지금 도크를 전부 다 채운 상황이다 보니까 앞서서 이제 말씀했다시피 앞으로 못해도 2년 내지 3년 정도의 실적은 계속 우상향을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이제 그 이후에 조선사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탄소 규제까지 지금 맞물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7년에서 26년 사이 이제 탄소 규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친환경 선박 수주 쪽으로 좀 이동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지금 시기가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2년, 3년 동안 실적이 좋아지는데 탄소 규제까지 지금 시기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은 앞으로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주까지 같이 증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2년, 3년치에 대한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대한 실적치까지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조선주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황기를 저는 좀 접어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일단 이제 미 대선 치른 이후에 만약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당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장 밀고 있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쪽이거든요.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엔 조선사들 입장에서도 물동량이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겠죠.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조선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제 슈퍼사이클 시기에 이제 파업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나오기는 했지만 앞서서 이제 설명한 대로 파업 리스크 부분들은 좀 단기적으로 주가의 좀 상방을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꾸준하게 장기전으로 가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조선사들이 지금 뭐 열악한 뭐 근무 환경이라든지 뭐 낮은 뭐 노동 임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국인에 대한 뭐 노동자 수요가 좀 많이 없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외국인에 대한 노동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긴 하지만 뭐 앞으로 뭐 임금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뭐 그리고 근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이게 조금씩 개선이 된다 하게 되면 내국인에 대한 수요도 충분히 증가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내국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주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 이 파업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들의 이야기는 다시 또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상반기 파업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 파업 리스크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제 계속 이야기가 불거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하반기 파업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하반기 파업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지원금을 또 납부를 해야 되는 조선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뭐 좀 상황까지도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과연 조선사들이 그때까지 그냥 가만히 손을 놓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파업 리스크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매수하기 꺼림직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일단 조선주들은 확실하게 슈퍼사이클에 저는 좀 들어갔다라는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다고 해가지고 전체 뭐 100%, 50% 이상의 물량을 한 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물론 조선주들 특징 자체가 등락률 자체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나가는 그런 섹터의 특징들을 또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비율에 대한 투자 전략을 짜야겠죠. 뭐 100% 비중 중에서 뭐 50%만 들어가겠다 하게 되면은 뭐 10%로 5번이라든지 뭐 15%로 좀 진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잡으신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충분히 올해 하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도 좀 큰 수익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 테마 좀 살펴봤습니다. 워낙 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천천히 오르는 종목이고요. 어느덧 올라와 있는 거 보면 언제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드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럼 워낙 가격대로 봤으면 어제는 뭐 많이 하락했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사실 슈퍼사이클에 도입했다라고 치기에는 아직 초입 구간의 가격은 아닌 것 같거든요. 상당 부분 좀 올라온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종목을 좀 가려서 살펴보자면 어떤 종목 봐야 될까요? 이게 지금 일봉에서 그냥 딱 차트를 당겨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최근에 좀 일직선으로 위로 올라와주는 상황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월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조선주들 자체가 이지막 바닥권에서 꽤 오랜 기간 동안 잠겨 있었죠. 그때 당시가 가격이 2016년대, 16년대부터 계속 박스를 치면서 움직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6년대에 박스를 치면서 움직였던 부분들, 그리고 고가를 찍었을 때 당시가 지금 가격이 한 2017년대, 그리고 그다음 2021년대입니다. 여기 박스를 지금 돌파해 준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 무려 한 10년 가까이가 될 정도로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조선주가 지금 박스 상단을 돌파해 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세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일봉 차트로 짧게 보면 안 됩니다. 조선주들은 좀 길게 보셔야 되고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 분석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합리적이에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앞전에 좀 쌍봉을 찍었던 라인대가 50만 원대거든요. 특히 이제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가 그러면 지금 가격이 보게 되면 18만 원대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지금 세일 기간이나 거의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저는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가 암모니아선에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다른 조선사들 대비해서도 암모니아선에 대한 발주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으로 볼 때는 일단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저는 지금 자리는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는 굉장히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긴 해요. 고가권에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오히려 조선주들이 계속 가면 갈수록 같이 사이클을 타고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기는 했지만 보통 조선주들이 지금 차트 움직임이 대부분 다 비슷해요. 바닥권에 갇혀 있다가 바닥권의 박스 상단을 돌파해 주려는 움직임. 그럼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높기는 합니다. 지금 박스권에 아직은 갇혀 있는 상황이고 그럼 박스 상단은 조선사들이 대부분 다 돌파를 해주고 강한 시세를 분출을 시켜줄 때 하나오션 혼자만 단독으로 또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조금은 더 가격적인 부담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오션을 접근하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내가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선사 내에서 좀 거래량 좀 실리면서 등락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재미를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HD 한국조선해양이 현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주를 판단할 때는 일봉이 아니라 월봉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월봉상으로 확 보니까 아직 역시 바닥권에 있다. 이제 막 박스권 돌파했다라는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 중에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등시칠로 이동해서 우리 김시인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던 제약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 워낙 많이 빠졌다 보니까 오늘 잠시 시장을 좀 긴급 진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었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반등 추세로 돌아선다면 가장 빠르게 오를 섹터, 일단은 그동안 실적이 좀 좋았던 숫자 잘 지켰던 쪽 봐야 된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쪽에서 조금 더 빨리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하셔야겠습니다. 실제로 어제 기사 중에 하나 셀트리온이 미국 3대 PB의
IBM 모두에 진펜트라가 좀 등재됐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도 제약바이오 흐름 괜찮게 흘러가고 있고요. 알테오젠이 어제 많이 밀렸던 만큼 오늘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라오게 되면서 조선 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단에서도 가장 이름 위에 올리고 있는 상단에 올리고 있는 테마가 조선 쪽인데요. 일단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쪽에서는 지금 카타르 에너지와 지금 LNG 수주선에 대해서 LNG 운반선에 대해서 수주 협상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플로우 체크 조금 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2, 3년 동안은 실적 계속해서 우상향 그릴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흐름 다 괜찮고요. 어제 많이 빠졌던 만큼 오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호의 이주식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1%포인트 앞서며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 주목받았고 관련주로 우리바이오 분석해봤습니다. 실적 2배가 전망되는 하이젠 R&M까지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조선 살펴보면서 관련주로 ATD 현대중공업, ATD 한국조선해양, 한화오션 이렇게 3종목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